들려요? 네, 되네 이제. 자,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중개업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해서 X. 단 한 번 이런 거 딱 키워드를 보면은 이게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2번은 목적인데 어렵죠. 이렇게 나오니까 막상 말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말은 좋은 말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X입니다. 그 2번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뭐 13년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3번이 기출문제인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뭐가 빠졌다고?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의 그 밖의 권리. 이렇게 기출문제 이게 그 밖의 권리가 빠졌다고 X라고 출제됐습니다. 그 밖의 권리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 환매권도 해당되고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하지 지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안 하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등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앞으로 그냥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만자, 만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X다.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죠. 보조만 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이게 무슨 말이 빠져서 X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X입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짜증나요. 이게 중개사물하고 용어정의는 어렵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없어서 X라고요.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개사잖아요. 소속공개사도 보조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어요. 공동중개를 하면 손해배상 한 명 의뢰인 손해 생기면 다 배상해야 된다 했죠. 따라서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중개에 해당 안 되면 중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안 한다고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손해배상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7번은 옵니다. 8번은 저당권 등도 담보물권에 해당, 담보물권도 중개상 권리이지만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은행에 융자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 건저당 설정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그래서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들이 은행 융자 알선하면 커미션을 0.3% 정도 받습니다. 대출 알선하면. 그게 중개보수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근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커미션을 계속 받아 먹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라고요.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커미션 은행에서 받아요. 은행에서. 예. 은행에서 주죠. 그리고 은행에서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야 돼. 빨리 갚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갚는다고 해놓고 1년 만에 갚으면 은행에서는 그 이자 미리 받을 걸로 생각하고 커미션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상한 수수료 이런 걸 내야 돼. 중도 해지 수수료. 대출 상담사들이 그 은행 중개사무소에 다녀요. 매일 그 찌라시 들고 다녀요. 그 중개사무소 앉아 있어 보면 봤죠? 그 은행에서 이런 거 찌라시 가져온 거 못 봤어요? 아버지 사무소? 예? 커피만 타고 바로 와버려요. 그 어떤 경우는 사무소에 앉아 있으면 손님이 오는 것보다 영업사원이 더 많이 와요. 이삿짐 센터에서 오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들이 와가지고 그 대출 상담사들이 자기가 먹을 커미션에서 개업공개사한테 0.3% 떼주는 거예요. 대출 상담사들은 좀 많이 먹어요. 한 4%, 정확하게 몇 퍼센트 먹는지 모르겠는데 3, 4% 이렇게 먹어요. 그 돈에서 개업공개사한테 0.3% 떼준다고요. 왜냐하면 은행이 가장 큰 영업이 대출이잖아요. 예대 마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대출이자하고 그 예금이자하고 차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업 마케팅 수수료 다 줍니다. 커미션을. 예, 그것도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니까. 이게 이 판례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기업체에서 제1금융권에 수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몇십억씩 받아먹고 이런 게 적발됐어요. 그 처벌할 게 없으니까, 마땅한 게 없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 거라고요. 왜냐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제2금융권에 높은 금리로 대출 받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고 커미션 주도 그게 이익이잖아요. 중개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상에 해당됩니다. 자, 9번은 우연히 한 번 하면 중개업은 아니라고 했죠. 우연히 하면 업은 아닌데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해도 간판 달았잖아요. 간판 달아서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항상 간판을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급이라고요.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상에 해당되며, 즉 아파트 101동 101호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또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분양받은 사람,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입주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했죠.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압류, 가압류, 무허가 건축물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만 못합니다. 저도 우리 집 아파트가 산 밑에 있어가지고 산에 호박을 하나 심어놨더니만 바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해가지고 편말을 갖다 붙였더라고. 그 구청, 시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가 아닌 곳에서 농작물 경작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즉 개발만 제한하는 거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고 못 팔아먹는 건 아니라고요. 팔 수는 있는데 다만 비싼 가격으로 팔기는 좀 어렵겠죠. 치악산이 개인 땅입니까? 개인 땅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국가 땅이에요? 원주시 땅이에요? 그게 아마 또 설악산 이런 거는 조계종 땅이 많다더라고. 조계종. 그 치악산이 치하고 올라갔다 악하고 내려오는 데가 치악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저도 뭐 치악산 당연히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100대 명산은 거의 다 가봤는데, 그 치악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 만약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되죠.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된다고요. 근데 경제적 가치는 없죠. 거기도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 땅인지, 집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에 따라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거래는 돼요. 그 설악산 같은 데는 지금 조계종에서 전부 입장료 3,000원인가 받잖아요. 그 문화재 관람료인가 뭐 이렇게 까지 받아요. 난 문화재 관람 안 하겠다 해도 무조건 그럼 뭐 차도 못 대게 하고 못 오게 하더라고요. 저 백담사 쪽으로 오면 근데 돈 안 받아요. 저 반대로 오면은 백담사 쪽에서는 안 받고 그 산마다 다 받는 데가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맨날 반대로 가요. 산에 어차피 가는 거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으니까. 치악산에는 돈 안 받는 것 같은데 치악산 돈 안 받죠? 보통 산에 거의 다 돈 많이 받아요. 어디 절 있는데 사찰 쪽으로 가면 받을. 그러니까 저는 사찰 없는 데로 가요. 없는 데로 가면 안 받더라고. 결론은 자 개발 제한 구역이든 모든 그 공법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350개 정도 돼요. 수변 구역, 접도 구역 뭐 엄청나게 많다고요. 상수원 보호 구역 예를 들면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문화재 보호 구역 등등 수없이 350개 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됩니다. 시험에 개인 땅이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냥 개인 땅이라는 전제 하에서 낸다고. 용도 지역 아예 국가 땅이면 처음부터 중개상물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될 수 없다 해서 11번 X입니다. 12번은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게시를 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라고 했죠. 13번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홀수라고 했죠. 포함입니다. 제외하면 X입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4번 모든 위원 시험에 모든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X다. 공무원 제외라고 했어.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X. 정책시민 회의 개최는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라고 했죠. 이 숫자는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암기입니다. 왜 10일이냐 7일이냐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어요. 7일 전까지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그리고 확정 공고는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그 이 숫자를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시험 볼 때까지 안 갑니다. 잊어먹고 또 보고 잊어먹고 또 보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합격하려면. 그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듣는데 나중에 다 아는 거 강의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도 참고 들어야 돼. 그걸 참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요. 17번 자격 취소면 5년이 아니라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본다. 그리고 18번 기출문제인데 자격증 교부는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원래 시험 시행기관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사후 의결 X 사전 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20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100분의 60%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우리 프린터는 39번 숫자 나오면 제가 다 7일은 7일대로 다 39번에 7일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8번 9번 39번에 8번 9번 몇 줄 쳐놓으세요. 39번에 8번 9번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이게 이 프린터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안광이 지배를 철할 때까지, 즉 눈동자가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구구책에 있더라고요. 그 왜 종이를 어떻게 뚫고 나가요? 자꾸 보다 보면 종이가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지니까 뚫고 나가는 거죠. 그 정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수업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100번은 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예습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시간 있으면 1, 2차 같이 하는 분은. 2차만 하시는 분은 부족한 과목을 스스로 아니까 하면 되고요. 시도하지 않는 곳에 성공이 있었던 예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고 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